안녕하세요. 시한북 라디오 모처럼 찾아뵙습니다. 오늘 시한북 라디오에서는요, 이 여름이 다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름에 하면 뭔가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을 선정을 했는데요, 바로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이 한여름밤의 꿈은 제가 예전에 이거를 리뷰했을 때는 한여름밤의 꿈의 어떤 그 신비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느껴보고자 그때 한라산에 올라가면서 한라산에서 중간중간에 독서하면서 가는 그런 도전 챌린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여름밤의 꿈을 읽으면서 올라갔는데,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그 신비한 숲속의 분위기 있죠. 와, 그게 한라산이랑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때 막 비가 좀 올려나 말려나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쏟아지는 건 아니고 정말 가늘게 쏟아지는데, 근데 한라산 중턱에는 뭔가 좀 정말 신비한 듯한 그런 분위기? 그런 게 감돌면서, 아, 이런 게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그 숲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한북 라디오에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일단 지금 제가 약간 목소리가 조금 평소와는 다르죠. 이게 제가 지금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 걸려서요, 개를 이겼습니다. 뭐 그 정도면 가뿐하게 개를 이기고 이렇게 감기에 걸려서 지금 회복 거의 다 나았는데 약간 목소리에 남아있긴 해요. 자, 셰익스피어는 왜 셰익스피어냐 라고 했을 때, 말하자면 당시에는 그냥 정말 대중극 작가거든요. 생각해보면 내가 문학을 하네, 대단한 문학관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셰익스피어는 당시에 극장주였고, 그 극장에서 연극을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대중적인 연극을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극을 쓰게 됐고, 그게 지금이 됐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전에는 정말 대중문화였는데 지금은 클래식이잖아요. 지금의 우리가 대중문화가 나중에 또 몇백 년이 지나면 클래식이 될 수 있지도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셰익스피어가 원래는 그렇게 고학력에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 여기서 셰익스피어의 존재가 실제로 가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직도 많이 나오죠. 알고 보니 프란시스 베이컨의 가명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음모론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말하자면 엘리트들의 어떤 오만함에 기인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음모론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교육을 못 받은 친구가 이런 작품을 쓸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귀족의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그런 것들도 귀족이 아닌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아? 공부를 안 한 애가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한 사람이 쓴 거야, 진짜 셰익스피어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얼마든지 공부를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음모론은 정말 뭐랄까, 엘리트들의 오만함에 기인한, 그런 것들에 동조한 사람들의 기인한 그런 음모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아직도 계속 이야기 되는 게, 셰익스피어 작품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감정? 이런 것들을 지금도 건드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사람이 가진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햄릿의 고뇌, 우유부단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셀로의 탐욕, 좀 더 가져야겠어, 이런 탐욕. 지금도 사실 우리 탐욕들이 많잖아요. 질투라든가 리어왕의 오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공감하는 포인트가 있다 보니,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을 건드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셰익스피어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의 얘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 한여름밤의 꿈 미드나잇 썸머잖아요, 영어로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미드나잇 썸머가 사실은 7, 8월이 아니에요. 지금 뭐 한여름 하면 7, 8월 너무 더울 때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서의 얘기는, 미드나잇은 가장 여름이 길 때, 언제죠? 하지죠, 하지. 그러니까 6월 22일, 23일 그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보통은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그럴 때를 이야기하는 게 그 한여름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요, 사실은 그 시기도 안 맞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는 5월의 의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메이데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한여름밤의 꿈 하니까 한여름에 일어난 일 같은데, 이 책에서는 메이데이가 나와요. 이게 언제냐면 5월 1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 전은 4월 30일이에요. 그러면 4월 30일이나 5월 1일이면 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모순된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여름밤의 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5월의 어느 날, 4월의 어느 날, 이런 봄에 대한 이야기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한여름밤의 꿈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줄거리 아시는 분 많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햄릿이나 이런 것도 어차피 안 보긴 똑같아. 안 본 건 똑같은데, 근데 햄릿은 어쨌든 줄거리는 대충 알아요. 근데 한여름밤의 꿈은요, 제목은 많이 들어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거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유가 뭘까? 줄거리가 너무너무 복잡해요.
자,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면 허미아와 라이센더 이 두 명이 주인공인데 이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허미아의 아버지가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테네 왕한테 쟤네들을 떼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아테네 왕이 나서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둘은 도망밖에 방법이 없다 생각을 해서 밤에 숲에서 만나 이 아테네를 뜨기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허미아의 친구 헬레나가 있거든요. 헬레나는 드미트리우스라는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살짝 하게 돼요. 근데 드미트리우스가 사실은 허미아를 또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연애 프로그램 같잖아요.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사랑인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좀 막아서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둘이 아테네 외곽의 숲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에 드미트리우스가 가게 되고 헬레나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연인이 그날 밤 그 숲에 모이게 돼요. 이 숲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는데 요정들의 세상이거든요. 요정왕 오베른이 있었고 티타니아라는 요정 여왕이 있었어요. 근데 둘이 이제 투닥투닥 싸우고 있다가 요정왕이 약간 열받아서 시종이 퍽이라는 시종이 있거든요. 발음 주의해야 됩니다. 퍽, 요정 퍽이에요. 이 퍽한테 사랑의 묘약을 그 여왕한테 눈에 바르라고 합니다. 이 묘약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 잠들었다가 눈을 뜨면은 처음 보는 것을 무조건 사랑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장난을 치게 된 건데 이 여왕의 눈에 퍽이 사랑의 묘약을 발랐는데 근데 여왕이 눈 뜨자마자 보게 된 게 당나귀 머리를 그러니까 그 직공이에요. 아테네 직공인데 아테네 왕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아서 거기서 연극을 하기로 한 그런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당나귀 역할을 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당나귀 머리를 이렇게 딱 쓴 이 사람을 요정 여왕이 보고 반하게 됩니다. 약간 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근데 뭐 이건 그렇다 치고 어차피 이 세계 일이 아니라 저 요정의 일이니까. 근데 이 요정 왕이 약간의 오지랖을 부려요. 그러니까 아테네 청년들이 막 그 숲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딱 봤더니요 이런 사랑의 엇갈림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쟤를 도와줘야겠다 생각해서 그 퍽한테 가가지고 아테네 복장을 한 청년 눈에 이 약을 바르라. 그러니까 드미트리우스한테 바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잘못해서 라이센더 눈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드미트리우스 눈에도 발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라이센더도 그렇고 드미트리우스도 그렇고 딱 눈 뜨고 처음 본 여자가 헬레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미아가 이 두 명의 남자한테 구애를 받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이 여자는 이쪽으로만 일반 강경 있고 근데 이 두 명이 갑자기 요 밑으로 헬레나 쪽으로 그 눈을 쏠리게 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허미아는 야 이건 무슨 몰래카메라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이제 화나 있는 그런 상태의 갈등들의 얘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요정 여왕의 마법을 풀고요 다시 이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퍽한테 가가지고 저거 좀 바로잡으라고 딱 그래서 퍽이 라이센더만 이 해독을 해줘요. 그러니까 라이센더는 원래 허미아를 사랑했으니까 허미아랑 이렇게 짝이 되고요. 헬레나는 드미트리우스 사랑했는데 드미트리우스가 허미아 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린 거잖아요. 근데 드미트리우스는 해독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헬레나를 계속 사랑하는 식으로 남겨둔 거죠. 그러면 서로 잘 된 거잖아요. 둘 이렇게 짝이 된 거니까. 그래서 아테네 왕의 결혼식 때 이 두 명도 같이 결혼을 하게 되는 소동으로 막을 내리게 되죠. 한여름밤의 꿈 같기도 하고 환상 같기도 한 소동은 결국 이렇게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줄여서 얘기한다 했는데도 뭐 아테네 직공 얘기 빼고 요정왕 오베른 얘기 자세히 안 하고 해서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다 나오면서 사람도 많이 나오고 등장인물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섹스피어도 이거는 복잡하니까 사회자가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는지 사회자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게 요정 퍽이에요. 퍽이 계속 관객들한테 뭐 어떠셨어요? 막 말도 걸고 그러면서 정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퍽이 그래서 연극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재밌는 역할인 거죠. 이 역을 주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안에서 수행을 하는데 이 퍽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좀 재밌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고 뭔가 매혹적인 캐릭터이기도 해서 한여름밤의 꿈에서는 가장 맡고 싶은 캐릭터 1순위로 뽑히는 게 퍽이에요. 여러분 죽은 신의 사회 혹시 아세요? 죽은 신의 사회에서 원래 그 반에 우등생이 있잖아요. 우등생이 있는데 얘가 연극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집에서 이제 못하게 하니까 결국 그 갈등 때문에 얘가 자살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부임하셨던 키팅 선생이 그 사건 때문에 학교를 떠나게 되는. 근데 이 친구가 연극을 했던 그 연극이 한여름밤의 꿈이고 이 친구가 맡았던 배역이 바로 퍽입니다. 그래서 퍽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장난꾸러기에 모든 혼란의 근원인데 가장 우등생인 이 친구가 그것을 맡고 싶어 했다, 맡았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친구가 가진 어떤 내적인 갈등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로 죽은 신의 사회에서 쓰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저는 한여름밤의 꿈의 이야기를 지금 또 왜 얘기하냐면
20대 연애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같은 무리 안에서 이렇게 좋아하다가 서로 엇갈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 프렌즈, 미드의 전설이죠. 미드의 전설 프렌즈도 보면 3명의 남자 3명의 여자가 있는데 계속 서로 엇갈리게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처음에는 뭐 저게 뭐야? 했는데 근데 또 보면 같은 무리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쵸? 네. 가까이 있어서 친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고 마음 편치 않고 알고 보니 내가 좋아했구나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근데 고백 타이밍은 이미 놓쳤고 그러니까 애매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 나오는 서로 엇갈리는 이 사랑들 같은 것들과 잘 매칭되는 비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타이밍이 좀 어긋나서 그렇지 나중에는 둘도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면 젊은 날에 그렇게 어긋났던 사랑들, 타이밍이 안 맞았던 사랑들에 대한 은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요. 그리고 안개가 낀 숲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젊은 날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하면 좋을지, 뭘 해야 잘 살지, 누구랑 또 같이 사랑하고 그런 게 좋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한 치 앞도 안 보이죠. 그런 안개 낀 숲. 거기서 이제 한 발 한 발 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 뭔가 혼란스럽고 무엇을 할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게, 이 한여름이라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은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요, 그 혼란의 때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네, 한 20대 넘어가면 뭐 직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누구랑 만나서 같이 또 평생을 약속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후로 정해지면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래서 한여름밤이라는 게 생각보다 짧아요. 그죠? 한여름이라고 여기 처음에는 미드서머니까 결국 밤이 가장 짧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밤이 가장 짧은 만큼 그만큼 상당히 뭔가 밀도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칫 정신 놓고 있으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한여름밤처럼 뭐 하나 정해지지 않고 이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러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진 않으니까 금방 지나갈 거예요. 다만 그 시간에 어떤 선택의 여지들이 많다는 거죠. 그 후로 가면 내가 이미 한 선택에 대해서 그걸 책임지는 과정들이 그 뒤의 시간들이 많고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그렇게 혼란한 그때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그때 여러분이 조금 더 잘 선택하시고 그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한여름밤의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시한부 라디오의 노래는요, 젊었을 시절에 잠깐 지나갔던 그 첫사랑 같은 느낌? 그런 노래가 좀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서 바로 그런 노래를 좀 골라 보았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First Love in Summer입니다.